아니 진짜 다이어트 한다고 말만 해놓고 못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원리만 알면은 옆에서 뭐 치킨을 먹던 떡볶이를 먹던 아무렇지 않게 참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300명 정도 다이어트 지도를 했었고, 지금은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와 무설탕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00명 넘는 규모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댓글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었는데, 이 댓글에 공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은, 나는 원리와 방법은 다 알고 있지만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중독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알코올 중독이나 뭐 흡연자 혹은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중독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심지어 음식이라는 거는 술, 담배에 비해서 사람들 인식도 나쁘지가 않고 또 즉각적인 위험성도 낮기 때문에 음식 중독은 좀 면죄부가 쥐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는 자극적인 음식을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음식에 중독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경각심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음식이 있어도 내가 원할 때마다 음식을 딱 끊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될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술, 담배를 끊고 싶은 상황이어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눈앞에 있는 음식을 못 끊어내는가? 이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잘 참다가도 눈앞에 술병이 보이면 바로 무너져요. 혹은 담배 잘 참다가 옆에서 누가 담배 피고 있으면은 못 참겠더라고요 라고 말할 때, 이 술, 담배를 음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음식만 보면은 잘 참다가도 그냥 무조건 한 입 먹게 되고, 먹다 보면 결국에 그냥 폭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그냥 다 중독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음식에 중독되는 거는 사실 엄청 쉬워요. 보통 인간은 단맛을 느낄 때 가장 잘 중독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단맛을 느끼면 우리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 음식을 먹으면 우울감도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게 이 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단맛을 느꼈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빡 분비되는 그런 시스템, 이 시스템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약간 이런 거는 우리 현대사회의 인간을 생각하면 안 되고 완전 그냥 원시인의 환경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30만 년 전의 원시인이라고 해봅시다. 며칠 동안 사냥도 계속 실패해서 자기 무리들도 엄청 굶고 있고, 뭐라도 먹으려고 들판에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초원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우연한 기회로 그 시대의 유일한 단맛인 과일을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입을 딱 먹었는데 달아. 그래서 에너지도 빡 공급을 받아. 그러면은 이 과일의 위치나 생김새, 그런 것들을 완전 강렬하게 기억을 해야 비슷한 상황에서 또 그 과일을 찾아내기가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는 그런 단맛을 느꼈을 때 쾌감을 강력하게 주고, 그 쾌감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쾌감이 크고, 그래서 단맛에 중독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런 강렬한 도파민이 분비될 때 도파민이 나오는 대상에 대해서, 현대로 치면 뭐 피자, 치킨 이런 게 되겠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서 뇌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작동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원시인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원시인이 살던 시대는 결핍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해요. 계속 끊임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단맛을 빨리 찾는 게 생존에 유리했지만, 현대 시대는 풍요의 시대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 단맛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조미료, 아니면 뭐 식감이 강렬한 튀김, 뭐 이런 음식들이 좀 너무 도처에 넘쳐나고 있죠. 접근성도 너무 좋아요. 배달앱만 키면 30분 만에 그런 음식들을 다 집으로 받아볼 수 있고, 사실 이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접근성인데, 음식은 이 접근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풍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왜냐면 인류 역사가 30만 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인간의 몸은 그 30만 년 전에 비해서 한 0.2%밖에 진화를 못했다고 해요. 그 결핍의 시대에 맞춰서 설계된 몸인데, 이거를 풍요의 시대에 갖다 놓으니까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도파민도 마찬가지로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농도가 계속 높으면 이제 세포가 수용체를 없애서 인슐린이 작동을 잘 못하는 그런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도파민도 똑같아요. 도파민 농도가 너무 높으면 도파민 수용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다운 레귤레이션, 해석을 하자면 하향 조정,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건 쾌감을 주는 물질인데, 쾌감의 특징이 한 번 맛보면 더 큰 걸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역치가 높아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엄청 맛있는 치킨을 딱 먹었어요. 처음 먹으면 와 미쳤다 라는 말을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먹을 때는 그 정도의 쾌감은 잘 안 느껴지죠. 이거는 사실 그 쾌감의 역치가, 즉 기준점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심해지면 뇌가 도파민만 쫓다 보니까 도파민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도파민 저항성 생기고, 그래서 뭘 해도 쾌감이 안 느껴지는 굉장히 의욕 없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쾌감의 역치를 한껏 올려놓았을 때 그 쾌감을 주는 대상이 사라지면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감의 역치가 높을수록 없을 때의 고통도 훨씬 커져요. 음식은 사실 도파민을 막 마약만큼 분비시키는 물질이 아니라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지는 않아요. 문제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거를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흡연자들이 금연할 때 불편감을 느끼죠. 이거 제가 불편감으로 표현을 했지만, 담배가 계속 땡기는 동안 집중하기가 힘들고 그런 문제와 고통들이 생깁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가 금주할 때 뭐 금단 현상을 느끼는 것도 고통 중에 하나일 거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 마약 중독자는 이제 금약을 할 때 금단 현상 이런 걸 넘어가지고 피부가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해요. 도파민을 이만큼 높여서 갔으니까 고통도 같이 이만큼 높아진 거죠. 아무튼 음식은 마약 정도는 아니지만 얘한테 공허함이라는 문제를 주고, 그 공허함도 사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심리적인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중독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알았고 이게 왜 나쁜지도 알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소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쾌락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린 건데, 이거를 고통 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줘서 시소를 균형을 잡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느끼는 쾌락의 역치도 다시 낮아지고 느끼는 고통도 줄이고 자기 절제력도 생기는 이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구체적인 단계에 걸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제가 최근에 읽은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도파미네이션이기 때문에 그 도파민 영어 철자의 앞글자를 따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나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첫 번째는 D예요. D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켜가지고 내가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내 예산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사실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배달앱뿐만이 아니라 그냥 외식에 사용하는 금액들, 그리고 군것질, 카페, 디저트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먹는 거에 쓰는 비용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O예요. O는 오브젝트. 한국말로 하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탐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를 좀 다른 쾌감으로 풀고 싶어서 먹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금전적인 문제에서 스트레스가 와서 그런 건지, 인간관계인지, 그 원인을 스스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데이터를 보면은 조금 인간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그냥 잠깐 쾌감으로 있는 것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음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P입니다. P는 프라블럼. 이런 음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의 나쁜 점과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살이 쪄서 못생겨졌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충동에 휘둘릴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계속 나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A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abstin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절제라는 뜻이에요. 데이터와 중독의 목적, 그리고 중독의 문제를 인지했다면 이제 절제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뇌에서 중독을 만드는 그 신경회로가 있을 거고, 이 신경회로를 아예 없애는 건 좀 어렵다고 해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하는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간이 한 30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abstinence, 절제는 최소한 30일 정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 30일이 너무 힘들겠다면 오브젝트와 우리 프라블럼을 떠올리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자신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혹은 5년 후, 아니면 진짜 당장 1년 후에도 내가 이 상태여도 나는 괜찮은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M, 다음은 M인데 M은 제일 중요해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키토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접한 단어겠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활동이에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뇌가 머릿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활동이 뭔지, 지금 내 뇌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재지 않고 관찰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어떤 느끼는 감정, 받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3자 입장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지금 내가 음식을 먹고 싶네. 사실 이거 가짜 배고픔인데 좀 내가 습관적으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민부터 켜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알아차리는 것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개념은 진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연습하시는 걸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했으면 I, 인사이트를 해야 됩니다. 인사이트는 통찰이죠. 근데 통찰이라는 건 곧 꿰뚫어 본다는 의미예요. 제가 위에 계속 언급한 것들을 계속 인지를 하면서 진짜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통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려고 누우면 음식 생각이 나고 번화가를 지나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 이런 생각이 초반에 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계속 해보니까 한 달 정도 됐을 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오히려 음식이 주는 쾌감에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던 대상이 사실은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통찰하는 게 이제 I의 과정입니다.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은 그 중독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해요. 이 도파민 네이션에 나오는 저자가 쓴 말인데, 왜냐면은 내가 이제 나를 통찰하고 절제를 하게 됐다고 해도 그 음식들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고 사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때 나에 대한 이해와 주변 환경 그리고 목표를 전부 다 반영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또 다음 거에 나와요. 다음은 마지막인데 E입니다. E는 experiment, 실험. 아까 얘기했던 그 넥스트 스텝을 고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나에 대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보고 나 자신도 알게 됐죠. 이제부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적당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억제와 절제와 쾌감과 중독, 제가 이 수평선을 그렸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그 쾌감, 즉 즐거움과 절제 중간 지점에서 나를 유지하는 거라고 했었죠. 억제와 중독으로 가면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적당한 절제를 하려면 일단 나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준을 제대로 만들려면 나에 대해서 통찰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스페리먼트가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기준은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아니면 탄수화물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혹은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안 먹는다. 아니면 배달 음식은 주말에만 먹는다. 이런 나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하게 적당한 절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나에게 딱 맞는 좋은 기준은 한 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통찰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실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세운 기준이 나한테 잘 먹히는지 계속 실험을 하면서 진짜 깊게 탐구했을 때 보상으로서 그 기준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은 보통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아까 그건 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고기랑 생선 이런 거는 양질로 배부르게 먹으려고 해요. 채소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많이 먹고, 저는 고기를 배달시켜서 종종 먹는데 그때 쌈채소가 오면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또 공복 16시간은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기준인데, 이렇게 했을 때 저의 심리적으로 과도한 억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파민의 앞글자를 딴 8글자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한번 꼭 실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뇌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도파민도 마찬가지고 절제를 하려면 우리 뇌에서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뇌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알파파라고 하는데 그 알파파를 좀 활성화를 시킨 상태가 되면 절제하는 게 엄청 쉬워져요. 이성을 담당하는 구역을 자극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밀려올 때 여러분 유튜브 뮤직에다가 알파파 영어로 알파 웨이브즈라고 검색하면은 한 4시간짜리 음원이 나옵니다. 그거 들으면서 눈 감고 한 5분 10분만 있으면은 금방금방 평정을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 좀 애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 중독과 절제, 그런 식욕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영양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면 영양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여러 번 보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